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미국 정부의 AI.gov 이니시에이티브인데요. 이게 연방 정부 운영에 AI를 전면 도입하려는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식 웹사이트 설명부터 FAQ, GitHub 정보, 심지어 유출 관련 보도까지 자료가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AI.gov가 정확히 뭐고 또 정부 혁신을 위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보안 우려나 논란은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AI.gov 이게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AI.gov는요, 기본적으로 미국 총무청, GSA라고 하죠. 정부기관들 운영 지원하는 곳인데 여기랑 그 산하의 기술혁신 서비스, TTS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아, GSA랑 TTS요? 네, 연방정부 기관들이 AI 기술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도입하도록 돕는 뭐랄까 일종의 AI 통합 지원센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정부 전체의 AI 도입을 좀 가속화하겠다. 그런 거군요. 목표는 역시 효율성 증대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연구나 문제 해결 과정 같은 걸 좀 간소화하고 운영 비용도 줄이고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거. 그게 핵심 목표죠. AI를 정부 운영의 기본 도구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와, 굉장히 야심찬 목표네요. 근데 이걸 실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제공하는 건가요? 그냥 AI 쓰세요 할 순 없을 텐데요. 아, 물론이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핵심 도구가 제공돼요. 첫째는 챗이라는 AI 비서인데요. AI 비서요? 네, 24시간 대기원에서 필요한 정보 찾아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둘째는 API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오픈 AI나 구글, 엔트로픽 같은 여러 민간 AI 모델 있잖아요. 네네,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걸 표준화된 방식으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기터브 문서를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의 베드록을 통해서 이 모델들을 제공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기관들이 뭐 개별적으로 복잡하게 계약하고 연동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 API 하나로 여러 최신 AI를 바로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그건 바로 콘솔입니다. 이건 이제 관리자들을 위한 도구인데요. 아, 관리자용? 네. 기관 내에서 AI가 얼마나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어떤 모델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줘요. AI 도입 효과를 측정하고 앞으로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와, 챗봇부터 통합 API, 관리 콘솔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AI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정보기관에서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보안 문제가 제일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AI.gov 웹사이트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핵심적인 보안 장치는 그 FedRAMP라고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프로그램 인증입니다. 페드램프요? 네. 미국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표준 보안 평가 절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AI.gov는 이 FedRAMP 인증을 받은 공급업체 서비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베드록 같은 걸 통해 AI 모델을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유출된 문서를 보면 모든 모델이 페드램프 인증을 받은 건 아니란 얘기도 있던데요. 여기서 좀 논란이 시작된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유출된 API 관련 문서를 보면 기업용 AI 모델 만드는 코히어라는 회사 모델도 포함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회사가 아직 페드램프 인증 전이거든요. 아, 인증 전인데도요? 네. 그래서 정부 시스템에 보안 인증 안 끝난 모델을 넣는 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더 나아가서 정부의 민감 정보나 시민들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AI 시스템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보안 위험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안 인증 문제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도 좀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걸 숨기려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고요. 네, 그 IT 전문 매체 더 레지스터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AI.gov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가 담긴
GitHub 저장소랑 개발 중이던 웹사이트가 한동안 그냥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공개가 됐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매체가 GSA 측에 이 사실을 확인하는 문의를 딱 하자마자 해당 저장소랑 웹사이트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거죠. 문의하니까 바로요? 이건 정말 투명성 면에서 좀 의문을 살 만한 대처 같은데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완전히 삭제한 건 아니고 아카이브된 프로젝트 더미로 옮긴 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죠. 원래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출시하려 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프로젝트를 이끄는 책임자가 또 테슬라 출신이고 연방정부 업무 자동화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점도 이런 논란이랑 맞물려서 좀 흥미롭게 보이네요. 그랬습니다. 그 GSA 내 기술 혁신 서비스 TTS 책임자인 토마스 쉐드라는 인물이 GSA를 거의 민간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면서 연방 공무원들 업무 상당 부분을 AI로 자동화하려는 소위 AI 우선 전략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런 배경이랑 정보 유출, 또 은폐 논란 같은 게 겹치면서 AI 도입을 통한 혁신과 효율성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목표 이면에 숨겨진 위험이나 과제들, 이런 걸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9는 미국 정부가 AI를 활용해서 행정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하고 혁신을 이루려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봇, 통합 API, 사용 현황 분석 콘솔,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정부 기관의 AI 활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네. 특히 페드램프 인증으로 보안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증 안 된 모델의 포함 가능성 문제라던가 또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AI 시스템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보안 취약성, 그리고 프로젝트 정보 유출 및 은폐 논란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GSA와 TTS가 주도하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 분명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은 정말 커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라든지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문제, 또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의 의존성이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숙제들도 함께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여러 위험 요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핵심 운영 방식이 점점 더 AI에 의존하게 될 미래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투명성과 책임 소재, 이걸 어떻게 확보하고 또 새롭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이걸 뒷받침할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